얌전하게 굴고 있었고, 바로 그날 여자분은 탈퇴하고 싸이월드도 닫혔습니다. 남편은 근 일주일 동안 밥도 안 처먹고 퇴근하면 컴퓨터 방으로 쌩하니 문 닫고 들어가서 울었고요. 저는 친정 남동생에게 들은 말도 있겠다. 참다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쥐잡듯 잡고 소리 지르고 울고 진짜 대판 싸웠지요. 처음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 바람핀 것도 아니고 얘기도 못하냐 버티던 남편은 이혼하자는 제 말에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러고도 저는 한동안 히스테리를 부렸지요. 남편과 제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절절하고 맹목적인 그 여자에 대한 남편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손이라도 잡고 입이라도 맞춰봤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소중해서 아무것도 못했던 게 후회돼서 그렇다는데 제가 보기엔 등신짓이었고요. 그렇게 제 첫사랑도 그날 그 문자와 함께 죽었죠. 그렇게 한동안 잠잠한가 했는데 남편이 한동안 않던 첫사랑 얘기를 꺼내면서 은근슬쩍 저를 떠보는 겁니다. 참으로 지긋지긋하게 저 일이 있고 근 20년 만이었죠. 저기 우리 애 셋이잖아. 선녀와 나무꾼에서 애 셋 낳을 때까지 선녀 주지 말라고 한 게 안고 업고 애 데리고 가기 힘들어서 그런 거였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안전하다. 그치? 무슨 짓을 해도 애들 때문에 이혼은 불가하고 애 셋 다 지발로 걸어다닌 지가 언젠데 그런 소리를 해? 애가 100명이라도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는 거지. 무슨 궁공이야? 이혼을 불사할 정도로 사고를 쳤어? 아니면 칠 예정이야? 얼른 말해, 나 바빠. 프리유톱기 자선바자회에 내놓을 물건 챙기면서 싸그리 다 뒤집어 엎으려고. 나 다음 주에 동기 모임 있잖아. 미리 말하는데 수경이도 온대. 나는 처음에 몰랐는데 듣고 보니 그렇네. 괜히 오해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의심하지 말라고.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야. 동기하고 연락이 닿은 모양인데 친정 들르러 한국 들어온 김에 온대. 그렇다고 내가 이 나이에 걔 만나서 흔들릴 것도 없고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폭삭 늙었더라고. 이제 감흥도 없어. 잊은 지 오래고. 나이에 비해 늙은 거 알 정도면 찾아봤나 보네. 그렇지 않으면 만난 적도 없는 미국 사는 여자가 늙은지 어떻게 알아.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봤어. 지나가다가. 일부러 찾아본 것은 아니야. 퍽이나 우연이겠다. 나는 둘이서 이미 만났다 해도 겁 안 나. 애들 다 졸업해서 집 밥벌이하고 당신 없어도 나 충분히 먹고 살만해. 그래, 모르는 척 넘어가 줄 테니까 만나서 뽀뽀를 하든 손을 잡든 마음대로 능력껏 해보셔. 젊었을 때 감정 안 된 남자한테 그 여자가 새삼스럽게 감정 돋을까는 모르겠지만 나는 첫사랑이고 나발이고 애 새 키우며 삭신이 녹아나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아직도 젊네. 그래, 추억놀이 한번 진하게 해봐. 안 말려. 참 사람이 말을 해도 그렇게 가시를 박아서. 알았어, 잘해볼게. 아주 그냥 이참에 바라던 여자한테 새 장가 틀어볼란다. 그렇게 연초 동기 모임에 58세의 첫사랑과 만난 이 인간이 다시 불이 붙었지요. 물론 단둘이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다시 나대는데 다들 뭐하러 오해를 사냐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중에 알게 되면 제가 기분 나쁠까봐 저에게 허락까지 받고 나온 자리라며 너스레를 떨었답니다. 아침에 안 그래도 애들한테 네 아버지 오늘 모임에 첫사랑 아줌마 나온다더라 하니 막내딸이 아줌마 아들이 잘생겼던데 자리 좀 마련해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애들까지 그 여자와 그 가족 사진을 다 보고 압니다. 남편 컴퓨터에 첫사랑 폴더에 사진이 다 있거든요. 같은 나라에 사는 여자도 아니고 남편 혼자만의 설레발인 걸 알게 된 이후로 저도 포기가 된 데다 만나지 말라고 하면 속 좁은 것 같고 그렇다고 만나라고도 못하겠고 툴툴거리며 애들에게 알리고 애들도 돌려서 남편을 비웃었는데도 끝까지 기어나갔는데 그날 아침에 나간 사람이 밤이 되고 새벽이 될 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자가 반응이 없어 가라고는 했지만 남편이 제게 전화 한 통하지 않은 것이 서운했던 저는 왠지 서러워져서 기분이 좋지 못했는데 결국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새 아이들까지 폭주했죠. 아침에 동기 모임에 간 아버지가 새벽에 만취가 돼서 오자 애들이 닥달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첫사랑 못 잊는 분이 왜 엄마하고 결혼해서 남편 입내 밥 얻어먹고 살아?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빨아준 옷 입고 나가서 이 시간에 들어와요? 왜? 30년 만에 만나서 진하게 추억 여행하는 김에 그냥 그 여자하고 미국까지 왜 들어왔대요? 야 임마야들아, 수경이하고 이야기도 못했어. 나는 그냥 남자놈들하고 있다 온 거야. 애비 찢어지는 마음은 모르고 맨 엄마 편만 들어, 이 자식들이. 집에서 엄마 마음이 어떨지 뻔히 알면서 전화 한 통도 없고. 너희 엄마야말로 왜 전화 안 하냐? 꼭 내가 해야 해? 나야말로 전화 한 통 하는 사람 없어서 창피했어 임마야들아. 수경이는 전화통 불나던데 하루 종일 나와 있어도 찾는 사람 하나 없고. 그렇지, 내 주제가. 뭐가 이쁘다고 전화를 해요? 어차피 이수나만한 아버지 같이 높여주는 것밖에 더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 시간에 술 드시고 들어왔어? 아니잖아. 아버지 머릿속엔 그 여자밖에 없잖아. 그놈의 첫사랑이 뭐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래요? 그 아줌만 관심도 없다며. 보니까 남편도 엄청 잘생기고 집도 부자더만. 미쳤다고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하고 놀겠어요? 징그럽네 정말. 다른 애들 아빠 첫사랑이 자기 엄마라고 징그럽다고 놀리듯이 자랑하는데 나는 정말로 징그러워. 아버지 첫사랑 생각만 하면 이제 와서 뭘 어쩐다고 이 난리예요? 내 편은 하나도 없네. 그렇지, 누가 키웠는데. 내 앞에서는 쿨한 척 하면서 신경 안 쓴다고 하더만 네 엄마 니들 붙들고 욕하고 울고불고 했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니들. 잘한다.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러니 내가 마음이 가겠냐? 살아도 마음이 허하고 가슴이 뻥 뚫린 게. 엄마 핑계 대지 마요. 그래도 아버지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요. 보나마나 그 여자가 아버지 보고 벌레 보듯이 피한 모양이죠. 척 보면 알잖아. 말 한마디라도 섞었으면 이렇지는 않지. 아유 주접스러. 엄마 못 참겠으면 그냥 이쯤에서 갈라서요. 우리 셋 다 돈 버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버지 해도 너무했고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네. 그냥 미국 가서 그 집 잔디나 깎아주며 얼굴이라도 마음껏 보고 사시라고 해. 너희들은 모른다. 아무도 몰라. 알 리가 없지. 알 수도 없고. 그래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사는 거고. 그렇게 헛소리 찍찍해대며 자기 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방에서 한참을 꺽꺽거리며 더 울다 잠이 들었고, 애들이 이날부터 완전히 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각 잡고 놀아주면 깨르르 금방 풀렸지만 머리 굵어진 이제는 남편이 말 붙이면 얼굴에 혐오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남편이 워낙에 공공연하게 이 여자에 대한 미련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신상이며 근황에 대해 다 알고 있거든요. 막내딸이 미국에 사는 그 집 아들 이름까지 알고 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며칠 후에 애들이 제게물 보여주는데 그날 찍은 사진이 남편 모임하는 카페에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남편이 그날 얼마나 주접을 떨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날 모인 사람들이 모두 찍힌 단체 사진에서 다들 카메라를 보는데 남편만 홀린 듯이 그 여자를 보고 있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단연 눈에 띄었는데 나이는 있어도 아무래도 미국 상류층에 속하는 여자라 고급스러웠고 화장법도 달라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모인 사람들이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다들 반가웠다, 참석하지 못해 유감이다,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남편만 콕 집어 수경이 만나서 반가웠고 여전히 아름답네, 내 첫사랑이 아직도 가슴 설레네 요란을 떨면서 장문의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여자의 반응은 없고 누군가가 나이 먹을 대로 먹었으면 작작하라고 누가 가시도 친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너 때문에 미국 나가네, 이제는 북극으로 쫓아낼 거냐면서요. 무슨 소리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구절절 미련 가득하고 반응이 있건 없건 예전에 수경이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는지, 자기가 복학하고 학교에 왔을 때 수경이가 없어서 남은 학기 내내 얼마나 우울하고 낙이 없었는지 모를 거라며 싸질러 놓은 글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너무 세세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고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헛개비하고 산 줄 알았던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진드기처럼 끈질긴 면도 있었구나 놀라면서도 질투가 하나도 안 나서 오히려 놀랐는데, 포기하는 심정은 아니고 아무튼 기분이 묘했습니다. 늘 이성적이고 목석 같다고 생각한 남편의 글 하나하나는 정상은 아닌 묘하고 껄쩍지근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그러고 며칠 후
저는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문제의 첫사랑 수경이란 여자의 남편이었는데 화가 단단히 났더라고요. 여보세요. 김진수 씨 아내분 맞나요?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대체 그쪽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두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언제까지 그럴 거랍니까 그 사람? 네? 모처럼 고국에 들어간 사람을 말이야. 귀찮게 해도 유분수지 왜 또 첫 결혼처럼 저하고 이혼시키려고 그런답니까? 예? 그게 무슨 소린지. 그 사람이 첫사랑에 대한 환상이 좀 있어서 그래요. 주접떨기는 하지만 여자분도 대응을 안 하시고 그냥 그뿐이라. 대응을 안 하긴 뭘 하네요. 그쪽 남편한테 잘못 걸려서 첫 결혼 망치고 미국으로 도망 온 것을. 당시에 미국으로 연수 왔던 제가 집사람 사정 알고 한국으로 들어갈 거 그냥 여기 눌러 앉고 살았다고요. 당신 남편 때문에. 뭘 더 이상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우리 본가며 처가 어린들에게 우리 근황 알려드리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알고 찾았는지 댓글마다 이상하게 달아나서 비공개 처리하고 하다못해 이쪽 한인사회에 수소문해서 주소 알아내서 편지 보내고 하는 것도 무시하고 참았다고요. 곱게나 미치지. 당신 남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진지하게 사귄 적이나 있냐고. 학교 다닐 때부터 당신 남편이 하도 들이대는 바람에 애들이 겹겹으로 바리게이트 치고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선배하고 결혼했는데 시부모하고 같이 사는 집 앞에서 진을 치고 뻗대 눕는 바람에 이혼당했답니다. 그 사람. 그래 무시하다 미국으로 도망와서 30년 만에 동기 모임 한번 참석했다 딱 걸려버린 건데 어떤 놈이 우리 집사람 온단 말을 했는가는 몰라도 내가 그 인간 잡으면 가만 안 놔둘 거고 당신 남편 다음에 또 이러면 신고합니다. 알아들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 인간 때문에 첫 결혼이 잘못됐다고요?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정말. 그냥 자기는 추종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거든요. 자기가 더 많이 좋아했다고. 그것 때문에 더 미련이 남는 것 뿐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혼자만의 생쇼인 줄 알았어요. 얼마 전 모임도 수경씨도 남편 참석하는 거 알고도 온 건 줄. 아니요. 우리 집사람 아무 죄 없이 그 인간 때문에 이혼당하고 미국으로 도망 오듯이 와서 여기서 쭉 살았습니다. 당신 남편 만날까봐 무서워서 한국에 잘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 모임도 당신 남편이 없어서 들었던 겁니다. 누구 명의로 가입을 했는가, 그 사람이 모임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올 줄 아무도 몰랐었대요. 집사람 그날 당신 남편 보자마자 도망쳐 나올까 말까 하는 걸 친구들 믿고 버티고 있었다는데 나는 집사람 믿거든요. 첫 남편처럼 나는 당신 남편이 나대는 거에 의심 안 한다고요. 싸이월드며 갖가지 홈페이지며 페이스북까지 해킹하고 이메일 훔쳐보는 거 나는 용서 안 해요. 또 한 번 이런 일 있으면 나 국적 정리하고 들어가서 당신 남편 가만 안 둘 겁니다. 갑자기 날벼락 맞지 말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 인간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요. 애들 앞에서도 첫사랑 대놓고 찾아서 그냥 순수하게 미련 남은 건 줄 알았는데 보통 미친 게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절대로 그분에게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할게요. 약속해요. 저는 남편 첫사랑 수경씨의 남편 전화를 받고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결혼한 남편인 줄 알았더니 이 망할 인간은 첫사랑의 옷차림 그날의 향기만 이야기를 하고 지가 한 소름 끼치는 모든 짓거리를 말을 안 하고 순진한 척했습니다. 심지어 시댁 어른하고 같이 사는 집에 찾아가 뻗대는 바람에 이혼시켰다는 말은 쏙 뺐지요. 제가 같은 여자로 이 여자가 당한 일을 생각하니 이보다도 억울할 것이 없어서 절로 감정이입이 되어 남편의 머리를 잡고 발길질을 하며 어떻게 감히 소중한 첫사랑에게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인 척했냐 했더니 한참을 두들겨 맞더니 그러는 겁니다. 내가 갖지 못한 여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결국 평생 한 번도 자신을 봐주지 않은 그 여자에 대한 원망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뒤로 한 짓을 숨기려고 말이죠. 그 여자에게 차이고 암울한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남편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술김에 홧김에 그런 구애의 글을 남겨서 잘 사는 여자에게 흠집을 내고 싶었답니다. 결국 첫사랑에 대한 주접과 환상마저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소름 돋게도 제 앞에 무릎을 꿇은 남편은 자기 본심을 털어놓았으니 자기를 용서해달라는데 천만의 말씀. 저는 첫사랑 못 잊는 찌질이는 데리고 살아도 이렇게 30년을 한결같이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사는 사람하고는 못 삽니다. 결국 애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이혼하겠다 선언을 하고 갈라섰습니다. 한때 미워했던 그 여자분의
남편에게 약속했듯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진 남편에게 그 여자 대신 이제는 나를 미워하고 앙심 품고 해코지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헤어졌는데, 이제 놓쳐서 그런가 매일매일 답장도 않는 저에게 이러저러 했다는 문자를 하루 10통 20통도 넘게 보냅니다. 이혼은 했어도 아이 셋 두고 같이 늙어간 부부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화가 풀리는 날 다시 합치면 된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것도 사랑할 줄 모르는 남편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란 걸 아는 저는 절대 합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소름 끼치는 인간하고 산 지난 세월 생각하면 악몽 같은 게 절대 다시 저 인간을 믿을 일은 없거든요. 여자는 마지막까지 의리 있는 사랑을 바라니 서로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완전 다른데, 제 남편 보면 첫사랑이라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쵸? 혹시라도 첫사랑 못 잊는 것을 어필하는 남자에게 마음이 가는 분이 있다면 심사숙고하시라고